2022년 경기센터 제1회 CEO 클럽 주제인 CES 2022 리뷰와 혁신상 사례 공유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김혜원 전임입니다. 오늘 CES 2022 리뷰의 시작을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센터장님이신 신현삼 센터장님의 인사 말씀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신은삼입니다. 먼저 모든 분들 2022년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원래 2022년 CES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많은 역대 최대 규모로 기업들이 참여하셔가지고 새로운 기술,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으로 새로운 미래를 리딩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14개 스타트업들도 참여하셔가지고 혁신상을 받은 그런 저력을 보였습니다. 모두 받으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제가 부탁 하나 드리면 오늘 이 CES 리뷰에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좀 참여하라고 전해 주십시오.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후회하시면 제가 커피로 쏘겠습니다. 강릉 원주대 최재훈 교수님께서는 CES 기술 트렌드와 그 의미를 아주 쉽고 또 재미나게 설명해 주시는 분은 아주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혁신상을 받은 그 슈퍼톤의 최희두 이사님, 도트힐의 홍보람 대표님께서 아마 이 혁신 사례에 대한 인프레스 있게 아마 설명을 해줄 거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잘 들어주시고요. 경기센터도 사실은 그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서 이제는 그 글로벌 VC들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거나 또한 그 글로벌 대기업으로부터 오픈 이노베이션 하는 것들 사실 준비 많이 해왔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하여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말씀처럼 경기센터에서는 보육기업이 글로벌 진출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지향하고 있는데요. 네, 바로 글로벌 스타 벤처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 담당하고 있는 경기센터 사업개발팀의 정경희 전임님을 온라인으로 저희 함께 모시고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희 전임님 지금 잘 들리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글로벌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전경희 전임입니다. 오늘 본격적인 행사 시작에 앞서서 저희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지원 사업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와 글로벌 스타벤처 플랫폼에 대한 소개, 주요 지원 성과, 그리고 2022년 달라지는 점, 또 Q&A 순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사람과 정보, 아이디어, 그리고 투자가 모이는 공간이라는 미션 아래 공공 엑셀러레이터로서 매년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150여 개 이상의 창업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프라인으로 참가하고 계시는 참석자분들이 위치해 계신 창업존뿐만 아니라 센터 본원 그리고 스타트업 캠퍼스 등 판교 지역 내에 300개가 넘는 보육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에서는 예비 창업 단계부터 도약기, 또 성숙기까지 스타트업의 성장 전주기에 걸쳐 투자 유치와 사업화, 그리고 판로 개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글로벌 스타벤처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진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스타벤처 플랫폼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요. 저희 프로그램은 해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대상으로 해외 주요 전시회, 경진대회, 그리고 현지 엑셀레이션 참가 과정을 전반적으로 서포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참가 요건으로는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지권과 또 영문 소개 자료, 그리고 최소 기능 제품을 보유하고 계셔야 되고요. 지원 프로세스로는 이제 선정된 기업 대상으로 각 프로그램별로 요구되는 모든 준비 과정을 준비해서 이제 본선 진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스타벤처 플랫폼 글로벌 챌린지 트랙에서는 전 세계 주요 스타트업 경진대회에 입상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대회에 참가하시고 입상까지 하시게 되면은 홍보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인지도라든지 투자 매력도 그리고 기업 가치를 한 번에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대회에 참가하시면서 다른 나라의 스타트업들과의 경쟁이나 그리고 현지 심사위원들의 피드백 등을 통해서 세계 시장에서의 어떤 기업의 위치를 또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글로벌 진출을 준비하고 계신 태핑 단계 기업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게 프로그램별로 다 요구사항이 다르고 또 천차만별이라서 각 챌린지별 특성에 맞게 A부터 Z까지 컨설팅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배 기업들을 꼭 모셔서 그 생생한 노하우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현지 AC 프로그램 트랙인데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해외에서 사업을 하시려면 고객이나 시장에 대한 검증, 그리고 네트워크 확보가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기획한 프로그램입니다. 목표 시장에 맞는 제품과 그리고 구체적인 진출 계획을 갖고 있는 익스펜딩 단계 기업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현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A씨나 B씨와 연계해서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세미나 그리고 비즈니스 컬처 부분들 짚어드리고 있고 또 각 기업별로 산업 분야에 맞는 현지 멘토를 전담으로 매칭을 해서 이 멘토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잠재 고객사들도 연결해 드리고 또 이제 현지 시장 상황에 맞는 시장 진출 전략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 나가는 프로그램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이 밖에도 저희가 글로벌 펠로우 앤 파트너스라고 해서 저희 팀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한 해외 전문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다 현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통해서 멘토링 및 컨설팅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개드리진 못했지만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아웃바운드 프로그램들 외에도 해외 스타트업의 국내 시장 진출을 돕는 인바운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와 하나젠 스타트업 위크를 공동 운영하고 있는데요. 해외 스타트업과의 네트워크나 교류를 희망하고 있는 기업분들이 계시다면 연락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글로벌 스타벤처 플랫폼이 2018년도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주로 미국과 유럽 지역 중심으로 글로벌 챌린지와 현지 AC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또 특별히 CS 리뷰를 위해 모였기 때문에 잠시 말씀드리자면요. 저희가 작년에 21년 글로벌 스타벤처 플랫폼을 통해서 그 CS 혁신상 컨설팅을 지원받으셨던 기업 중에 5개 기업이 총 8개 부문에서 혁신상을 수상하셨고요. 이 기업들을 포함해서 총 14개사가 올해 CS 혁신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최지용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겠지만 올해 CS에서는 특히나 한국 스타트업들의 활약이 돋보였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22년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기존 글로벌 스타벤처 플랫폼에서 몇 가지 달라지는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지원 단계를 3단계로 세분화를 해서 각 기업별 성장 단계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집중 제공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챌린지와 또 현재 AC 프로그램에 더해서 글로벌 IR 로드쇼와 또 자매 결연 프로그램을 신설했습니다. 이 신설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해외 투자 유치와
그리고 현지 파트너 발굴을 좀 더 본격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저희 사업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는데요. 우선 2월부터 3월까지 기업 모집과 참가기업 선정이 진행이 됩니다. 총 20개사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성장 그 단계에 맞는 프로그램을 각각 참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22년도에 준비 중인 챌린지 프로그램은 약 7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열리는 매스 챌린지, 테크크런치, CS 혁신상, 에디슨 어워즈가 있고, 프랑스에서 열리는 비바텍,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 열리는 자이텍스와 엔트러프레너십 월드컵이 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 상황이 아쉽게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행사 개최 여부에 따라서 해당 리스트는 변동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Q&A 세션을 준비했는데요. 참가 신청 링크를 통해서 사전에 남겨주신 질문들 중에 좀 중복된 질문들 위주로 준비해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참가 대상과 또 선정 절차에 대해서 문의해 주셨는데, 우선 참가 대상은 창업 7년 이내에 경기창조경제혁센터 보육 이력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2022년 경기센터 운영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기업이시라면 모두 지원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술시장 전문가를 구성해서 그 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발을 완료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세 가지 성장 단계에 맞춰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해당되시는 단계에 맞춰서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 성공 사례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가 20년도에 참여했던 빅글램이라는 기업 사례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은 다양한 예술 작품을 그 공간에 맞는 디스플레이에 송출하는 일종의 IP 스트리밍 플랫폼 기업인데요. 20년도에 참여하셨을 때 이제 현지 멘토와 또 잠재 고객사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하시고 21년도에는 또 저희가 연결해 드린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에 법인을 설립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또 다양한 고객사들과의 POC 프로젝트 통해서 시장 검증을 완료하셨고 올해 2022년도에는 대표님께서 직접 미국으로 넘어가셔서 본격적인 사업 확장을 진행하실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관련된 자료는 첫 번째로는 경기창조경제협센터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홈페이지 외에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채널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주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 진출 준비하시면서 어려우시거나 또 고민사항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기센터 정경희 전이님. 네, 감사합니다. 네, 경기센터 글로벌 스타벤처 플랫폼은 세계적인 챌린지 집중 프로그램과 해외 현지 A씨와 연계하여 참여 기업의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 장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시간이었었는데요. 올해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가진 스타트업 분들은 글로벌 스타벤처 플랫폼을 기대하고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기다리던 오늘의 주제 시간입니다. 바로 CES 2022 리뷰 시간인데요. 리뷰를 해주실 최재훈 교수님은 카카오 사회이사, 대한민국 모바일 앱 어워드 심사위원장, NHN 사업고문 등으로 활동하시며 ICT 산업과 학계에서 쌓은 생생한 경력으로 현재 강릉 원주대학교 교수님으로도 재직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 실제 CES 현장에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최재훈 교수님을 모시고 이번 CES 2022의 생생한 리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오늘 그 격리 해제 첫날이 돼가지고요. 아직 어벙합니다. 사실은 이제 격리 면제를 받았긴 했는데, 이 확진자들이 음성을 받고 타신 분들도 여기 와서 확진이 나신 분들이 대단히 많아서 이게 생각보다 대단히 심각하구나라고 하는 걸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 현지에서도 대단히 어려운 환경이었는데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마치 이 불확실한 미래에도 발을 먼저 내딛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보였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목숨 걸고 간 거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만큼 또 성과도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9년에 우리 이제 스타트업 쪽에 이제 혁신사항이 한 20여 개 정도 나왔나요? 뭐 그 정도 나왔었는데 지금 올해는 스타트업 쪽만 70개가 넘어, 정확하게는 76개인가 4개인가 일 정도 되는데 한 2년 만에 2, 3년 만에 한 5배가 넘는 그런 결과를 낸 거죠. 정말 대단한 우리나라 분들입니다. 저는 그 밀크라고 하는 그런 그 기업에서 우리나라 미디어 실리콘밸리에 있는 미디어 기업입니다만 이 온라인으로 먼저 보고회를 할 때 이 CES에 대한 각종 다양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뭐 C가 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있고 모빌리티, 이제 이 컨슈머에 대한 생각보다 이 모빌리티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랬고, 또는 ESG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뭐 E를 갖다 인바이러먼트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는 C를 코엑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코엑스를 미국의 라스베가스에다가 이렇게 옮겨놓은 듯한 느낌. 제가 아는 기자분이 이 CES를 한마디로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뭐 다른 생각하지 않고 한국 기업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치로 보면은 미국의 1300개, 우리나라는 504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가 막히죠. 뭐 스타트업 쪽만 한 300개 정도 되는 게 좀 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이 제가 보이는데, 저는 MWC라고 하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제가 20년 정도 모바일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쪽에 발을 들여놓은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CES는 실제 참여해 본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CES가 모든 것을 다 포용하기 시작을 해나갔고요. 1월 달에 CES가 열리고 2월 달에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열리는데 이 두 개를 합치면 1년의 트렌드가 어떻게 가는지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MWC를 주로 했던 것이고요. 이제 지금 CES가 모든 걸 포용하면서부터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게 시작하게 된, 지난해부터 이제 온라인으로 대단히 시작하게 된 거고요. 여기 화면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첫 적인데요. CES는 사실은 이제 텐저블하고 뭔가 보이는 것에 대한 부분.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가전을 중심으로 많이 일어났었죠. 지금은 모든 것들을 다 융합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CES에 대한 부분이 워낙 강조가 되면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몰리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CES에 대한 의미는 여러분들 아마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인류가 마지막으로 국제 행사를 한 게 CES였습니다. 2020년 1월 달에 마치고 바로 팬데믹이 들어갔기 때문에 모든 행사들이 다 취소가 됐죠. 그리고 인류가 처음으로 시작한 그리고 국제 전시회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CTA 쪽에서, 미국의 가전협회 쪽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실험으로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위드 코로나 시절에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자신감을 이렇게 보여준 계기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하나의 테스트가 될 거고, 내년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게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예상, 또는 CTA에서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대한 준비가 훨씬 더 중요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제가 10가지로 우리 이쪽에 정통하신 최영욱 대표와 손재권 대표께서 정리한 것 중에 이 산업의 경계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자료는 따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일단 산업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그 다음에 모빌리티,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내재화돼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스마트 홈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모든 세계는 비포 코로나와 애프터 코로나로 다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프터 코로나 이후에는
스마트에 대한 부분에 약간의 결이 다른 스마트홈, 특히 CES에서는 이제 스마트홈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포션을 차지하는데 그 스마트홈의 결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홈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미 그 집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장이 됐고요. 여러분들의 오피스가 됐고 하물며 거기서 이제 운동을 하게 되고 모든 것들을 다 해나가는 그런 것으로 바뀌어 나갔기 때문에 모든 기기와 서비스들이 홈으로 집중이 되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스마트홈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한번 올라갔기 때문에 과거에 이야기했던 2018년에 한번 떴고 2014년에도 대단히 바람이 불었고 뭐 여러 가지 징조가 있었지만 이번처럼 큰 이슈를 가져온 적은 없었다. 과거에 저는 이제 스마트홈을 조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해서 스마트홈, 이제 모바일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야기한 건 뭐냐면 거실을 잡는 자 미래를 잡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태블릿으로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려고 그랬고 아니면 스마트 TV로 하려고 그랬고 하물며 보이스로 하려고 얘기를 했고 뭐 이렇게 됐죠. 결국 거실은 누가 잡았습니까? 사모님들이 잡았죠. 웃자고 드린 말씀입니다. 결국 와이프들이 잡았죠. 결국 미래를 잡는 것은 홈이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제가 정말 감동 깊게 받은 것은 뭐냐면 삼성의 기조연설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CTA CES의 전반적인 트렌드를 얘기할 뿐만이 아니라 삼성의 미래를 얘기하고 우리가 가져가야 될 스마트홈에 대한 결국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스토리를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해봤는데요. 여기 한정희 부회장께서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였습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들이었죠. 이런 얘기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결국 커넥티드입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내재화입니다. 결국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겁니다. 여기서 연결, 뭐 마이웨이, 뭐 그래서 한 얘기가 뭐냐면 미래를 풀어나가는 어떤 솔브, 이거는 만약 커넥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보면 최근에서 보면 무슨 제품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또는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 연결이 안 되는 서비스나 연결이 안 되는 또는 관계가 안 되는 그런 서비스나 제품, 소프트웨어는 사실 그 가치가 굉장히 적죠. 그래서 결국은 삼성 자체도 자기네들 제품이 수만 종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외부와의 커넥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대신에 심리스한 거죠. 여러분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가 굉장히 뜹니다만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현실 세계에서 로그오프하고 이제는 가상 세계에 로그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젠 로그온과 로그오프가 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심리스한 거죠. 이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술의 혜택을 입거나 무엇인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면 사실은 그것은 좋은 서비스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아닌 그런 느낌이 없는 자체가 바로 가장 좋은 기술 심리스하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더 많은 삼성 제품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마지막 코드의 이야기가 뭐냐면 U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심에 당신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맞춤형 인공지능에 대한 서비스의 최방점을 찍는 거죠. 이번에 CES에 세 가지가 어필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인공지능. 뭐 인공지능이 어필이 안 돼? 하나는 인공지능이 하나가 있었고요. 하나는 보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음성에 대한 거, 인공지능에 대한 거 하나가 더 있었는데 이 기억력이 요즘 가물가물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필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만큼 기술에 대한 성숙도가 일어나서 내재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전에 제가 MWC든 아니면 CES에 온라인을 봤을 때 어떤 기업이든 간에 위에 AI 안 붙어 있는 회사 없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서비스들이 모두 내재화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였고요. 음성인식, 여러분 과거에 굉장히 많이 바람이 일었죠. 우리가 뭐 알렉사니, 아니면은 뭐 시리니, 뭐 자동차니, 가전이 모두 음성으로 컨트롤합니다라고 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얘기했지만 지금은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이미 다 그것은 기본으로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중심에 당신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실무자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대부분 스마트 홈, 커넥티드 홈,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홈 자체 내에 모든 서비스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하물며 여기는 이제 교육장이기도 하고 헬스장이기도 하고 운동장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오피스이기도 하고, 하물며 기존에 있는 뭐 스마트 홈에 대한 기본 플러스 모든 것들이 다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데, 삼성의 스마트 싱크를 중심으로 하고 유니파이드하고, 즉 일관되고 우리가 인텔리전트한, 금방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이 더 이상 언급되지 않고 모든 것이 내재되어 있는 그런 익스피리언스를 주겠다라고 하는 얘기죠. 삼성의 홈 허브를 얘기합니다. 그 안에 스마트 싱크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제품을 이런 것과 연결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스마트 싱크는 삼성의 자신의 제품들밖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 허브나 뒤에서 말씀드릴 이런 홈 커넥티드 얼라이언스, 즉 삼성의 가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세계에 있는 가전제품의 회사들을 연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서 일어난 것을 LG의 TV에 보내고, 그리고 하이얼에 있는 냉장고에다 보내고, 전자레인지를 G 거를 하고, 이런 연속적인 심리스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삼성이 올해 가지고 나온 코드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메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가전제품뿐만이 아니라 아마존, 구글, 애플 이런 회사들까지 다 묶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들은 서비스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업체들의 강력한 힘을 통해서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사물, 그 다음에 모든 가전제품, 그리고 모든 서비스까지 한꺼번에 다 묶어서 우리는 제품을 할 거예요 라고 하는 게 삼성의 꿈이죠. 그리고 거기에 모든 연결들을 같이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정한 메타버스라고 하는, 저는 뭐 메타버스가 기술적인 용어는 아니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시장 용어고 어떻게 보면 마케팅 용어기도 하죠.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는 진정한 메타버스 회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혹시 선언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조심해야 될 것이, 지금 메타라고 하는 것과 HCA라고 하는 거, 홈 커넥티비티 얼라이언스, 이거는 만든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다. 안에 통신용 규격된 프로토콜이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주도하기 때문에 사실 적지 않은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지만, LG나 무슨 TCL이나 아니면 소니나 이런 경쟁업체들도 같이 참여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의심스럽죠. 어떻게 보면 우리 중소기업이나 우리 스타트업 기업들에게는 이러한 동향도 대단히 중요하다. 잘못하면 반쪽짜리 얼라이언스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제 안 가셨던 분들을 위해서 분위기를 한번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이건 이제 삼성관입니다. 대단히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생각보다 다른 기업들 관보다 하루 종일 3일 내내 이렇게 사람들이 훌쩍거리고 있었죠. 이보다도 사실은 더 많은 사람이 있었던 것이 유레카관이었습니다. 우리 스타트업들이 있었던 일. 거의 거기는 돗대기 시장에 해당될 정도로 사람이 엄청 많았던 것이죠. 제가 삼성관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여기 파나소닉관입니다. 중국의 하고의 미일 분쟁 때문에 중국이 거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물류 대란 때문에 이 물건들이 운송이 원활하지 못해서 LG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의 비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역사에 남을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계속 언론에서도 보셨고 다른 발표에서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 관점을 달리합니다. 물론 여기에 뭐 CTA에 협박이 있었다고는 얘기하죠. 저 자리를 내년에 니들 오지 않으면 내년에 다른 데다 줄 거예요. 이 자리가 엄청 좋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LG에서는 참여는 못해도 저렇게 빈 공간, 황무지처럼 해놨지만 거기에 대한 동정보다 사실은 저 안에 들어가면 2019년, 2020년, 2021년 이거에 대한 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CS는 미래의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기 기업의 철학을 이야기하는 미래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약간의 너무 성의가 없었다. 우리는 미래를 얘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저기 가서 과거를 보는 것은 이야기가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제가 오픈하기 전날서부터 들어갔었는데 오픈하고 난 이틀째 되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5G나 와이파이가 원활하지 못해서 여기에 바코드를 해서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 2분 이상 걸리다 보니까 사실 온라인으로는 사람들이 거의 보지 않았다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번 CES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트렌드 10이 여기에 들어가 있네요. 여기에 보시면 새로운 경계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ES는 ESG에 대한 이번에 원래 CTA가 CES를 만들 때는 가전,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에 보이고 그 다음에 만질 수 있고 그리고 가정에서 쓰는 것을 중심으로 TV나 냉장고나 세탁기를 중심으로 했던 것에서 비해서 지금은 모든 영역의 경계가 없어졌다고 하는 거죠. 하물며 우주까지 이제는 침발라 놓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올해의 코드가 메타버스, 그 다음에 우주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그러죠.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자기네들의 전시 하나의 경계로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기에 전통기업의 디지털화도 엄청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과거에 비해서는 CES가 모든 것을 다 포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가죠. 이전에는 헬스케어에 대한 이야기가 왕왕은 있었지만 이렇게 메인은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는 조연이었죠. 조연도 한참 아래 조연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주연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건 코로나의 영향이 굉장히 큰 거죠. 이젠 코로나의 영향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제품과 서비스들이 CES에서도 대단히 각광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9번 같은 경우 메타버스 또는 블록체인, NFT는 거의 맛만 보이고 스페이스에 대한 그런 서비스까지도 전부 조금씩 분위기만 낼 정도지 그렇게 언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대단히 각광을 받는 그런 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현장과 실제에 대한 이 온도 차이를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저는 이제 스마트홈을 중심으로 말씀을 이렇게 좀 드리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스마트홈은 기본적으로 홈 자체에 대한 커넥티비티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운동장으로 변하고 엔터테인먼트장으로 변하고 헬스장으로 변하고 교육장으로 변하고 오피스로 변하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해진 형태로 바뀐 거죠. 스마트홈의 기본적인 경위입니다. 부엌에서부터 다이닝룸에서부터 리빙룸, 그 다음에 그 뒷뜰, 앞뜰,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에서 사는 거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기들은 카메라라든지 컨트롤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은 패드까지 전부 포용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 거고요.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 베개를 가지고 나온 기업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제가 이게 CES에서 숙면을 취하는 기술들이 대단히 중요하게 취급이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물론 과거에서부터 머디프렌드와 같은 그런 제품들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베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이렇게 면밀히 봤더니 단순히 온도를 올리고 내리고 해서 또는 시원하게 해서 따뜻하게 해서 숙면을 취하게 하는 기술, 그것이 수동이든 자동이든 간에 또는 코골이 때문에 베개가 코골이를 센싱을 해서 베개의 위치를 좀 바꿔줘서 목의 위치를 바꿔서 코골이를 없애는 기술, 아니면 굉장히 숨쉬기 어려워서 이 턱을 받침으로 해가지고 숨을 쉬기 쉽게 하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분들 있죠. 주무시는데 숨을 잘 못 쉬시는 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을 간단한 베개를 통해서 하는 것들이 전부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술은 원래 인간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서만 쓰이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돈을 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러한 간단한 기술을 통해서 굉장히 고통받는 분들, 인간을 이롭게 하는 기술들이 혁신상을 대단히 많이 받았는데 그 기업들이 다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있는 어슬립이라고 하는 많이 나왔죠.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매드에 대한 위치나 아니면 온도나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조정하고요. 소리로서도 나오고 있고, 오른쪽에 혁신상을 받은 이것이 움직여서 이 코골이의 위치, 숨 쉬는 위치를 바꿈으로 해가지고 코골이를 방지하는 그런 겁니다. 스마트락은 스마트홈에 기본적으로 대단히 많이 나온 거죠. 근데 이것이 지능화돼 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스마트락을 통해서 밖에 이것이 차량인지 사람인지 아니면 배달원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딥러닝 기술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온도도 체크할 수 있게끔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벨로서도 여러 가지 역할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벨에 대한 부분, 이 스마트락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발전돼 가고 있구나. 단순히 이것을 과거의 스마트폰으로 연결하는 그런 정도뿐만이 아니라 기능의 다양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많은 서비스들을 하려고 하는데, 맨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냥 단순한 열쇠죠. 저거는 지문을 통해서만이 열리고 닫힙니다. 간단한 우리가 지문 센서를 저런 곳에 달아서 새로운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그런 회사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이 웹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보안 카메라에서부터 인공지능까지 다양한 기술들이 서비스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제가 재밌는 것을 봤는데요. 여러분들 링 잘 아시죠? 아마존의 링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것이 인터넷과 연결돼서 집에서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벨을 누르면 회사에서 확인하고 문을 열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청소부들을 들여보내고 확인시키기도 하고, 밖에 이상한 사람이 지나가면 그래서 알람도 울리고 기타 등등 이러한 것인데, 아마존의 제품이죠. 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링의 제품이 과거의 알렉사처럼 아마존은 나오지 않았지만 모든 자동차에, 모든 가전제품에 음성으로 무엇인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많았죠. 링도 마찬가지입니다. 링은 나오지 않았지만 대단히 많은 중소기업들이나 스타트업들이 링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겠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저는 지금 웹카메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카메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원래 고래 등을 타고, 우리가 거인의 등을 타고 이렇게 어디를 가야 되는데, 마치 거인이 새우등을 타고서 고래가 새우등 타고 올라간 그런 느낌입니다. 링은 나오지 않아서 저렇게 자기네들의 라운지만 만들어 놨지만 모든 기업들이 링을 가지고서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카메라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기업일지 모릅니다. 성남 기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의 감시 카메라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체온, 어린아이들의 행동 반경이 크면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부모의 스마트폰에다가 날려주죠. 혹시나 떨어지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애가 아프거나 무엇인가 큰 반응을 일어났을 때, 또는 체온 같은 것들을 해서 그 카메라가 아이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무엇인가 이상 반응이 있을 때 비교를 해서 이것이 어떤 현상인지를 부모에게 알려주는 혁신상을 받은 건데, 우리나라 기업으로서 카메라를 가지고 하는 기업 중에 탁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머지 과거의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이것을 센싱하거나 하는데, 지금은 안에 내재화되어 있는 것 때문에 에너지에 대한 조절과 자동 온오프를 하고 있는 다양한 액세서리들이, 스마트홈 액세서리들이 존재했습니다. 헬스가 가정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꽤 된 이야기죠.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이것이 가속화됐고, 실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운동들, 그래서 스마트폰과 스마트 TV 그런 것들을 연동해서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의 체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회사들에 대한 스마트홈을 보면요, TCL입니다. 세계 3대의 TV 가전업체죠. 중국 기업입니다. 워낙 LG에 눌리고 삼성에 눌리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OLED 쫓아가기 바쁘고 QD-OLED 쫓아가기 바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미니 LED라고 해서 자기네들도 이제 8K의 TV를 만들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죠. 대신에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홈 부분에 있어서 뒤처진 게 사실입니다.
이 스마트홈 쪽은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의 제품을 연결하고 타사의 제품을 연결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비스 업체까지 다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정신이 없죠. 쫓아가기 바쁩니다. 보쉬 같은 경우는 자기네 전동기구나 전자제품, 기타 여러 가지 제품들을 묶어서 이것을 연결하다 보니까 제품의 매출이 대단히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쉬가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자기네들도 자기네들의 제품뿐만이 아니라 타 제품까지 연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받아들인 게 뭐냐면 처음으로 스마트 싱크입니다. 삼성의 스마트 싱크를 받기로 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삼성의 홈을 이렇게 보시면 코드가 있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의 코드가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이게 프리스타일이라고 대단히 이번에 아주 히트를 친 제품이죠. 이동형 빔 프로젝터입니다. 안에 뭡니까? 이 배터리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야외에서 쓸 수 있게끔 굉장히 고화질인데 바닥에 비치면 바닥에 맞춰주고요. 천장에 비치면 천장에 내 눈에 맞춰줍니다. 하물며 텐트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텐트는 위에가 좁고 아래가 넓은데 제 눈에 사각형으로 맞춰줍니다. 결국 너를 중심으로 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게 제가 이번에 라스베가스에서 상당히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 야외에서도 엄청나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렇게 보면 여기 삼성홈의 게임 오디세이 아틱입니다. 이 화면이 굽어져 있고요. 세로로 가로로 결국 이것도 몰입감을 굉장히 주는 건데요. 결국은 이것도 나를 맞춰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서비스의 중심에 당신을 두겠다라고 하는 얘기처럼 인공지능이 내재되어 있든 내재되어 있지 않든 간에 고객의 편의를 먼저 계산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여기 이렇게 보면 이 삼성의 TV는 두 가지죠. 하나는 엔터테인먼트의 허브입니다. 거기에 OTT 서비스들을 받고 게임을 하고 해서 한 화면에 그런 것들을 다 보여줄 수 있게끔 하지만 또 다른 중심은 뭐냐면 기기에 대한 연결을 보여주고 거기서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러죠. 스마트 TV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제품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윙과 같은 타사의 제품들까지 자기네들 화면의 컨트롤러로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베스포크고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전자제품이라기보다는 주변에 대한 조화, 그 다음에 이게 49가지의 내 스타일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이 디자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대단히 물건이 많이 팔렸다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스마트폰에, 태블릿에 또는 냉장고에 이런 키친에 이런 것들을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제품이죠. 스마트 해우소, 저는 해우소라고는 얘기했지만 이 비데도 여러 가지 제품이 나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데가 전자적으로 무엇인가 연결이 돼 있다든지 아니면 어딘가 이것이 스마트폰과 뭔가 서비스가 된다든지 이런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몇 시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발견하지 못했고요. 아마 이런 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또 다른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뭐 비어있는 시장인 것 같은 느낌이 나고요. 다음에 튜아홈, 이건 중국 기업이죠. 이 기업도 상당히 제가 MWC 가서 보면 대단히 훌륭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중국 기업들의 대부분의 속성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네들의 제품을 팔고 세일하고 연결하기 바쁘다 보니 사실은 다른 곳에 이렇게 고차원적인 스마트홈으로서의 뭔가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애쓰는 방법이 그렇게 초보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다행히 튜아홈은 메터라고 하는 얼라이언스에 참여해서 자기네들의 제품을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이런 곳에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우리나라 기업 중에 좌측에 보면 한컴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수동 계량기에
센서를 달아서 거기에 있는 숫자를 식별해 가지고 그것을 전송을 해서 이 기존의 제품을 스마트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물에 대한 관리 또는 어떤 규격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무엇인가 분석을 해서 이제 항상 하물며 고지까지 합니다. 뭐 고지서하고 연결하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의 제품과 현재 스마트한 것들을 연결하려고 하는 거고요. 오른쪽에 이제 레인스톡이라고 하는 회사는 워낙 유명해졌습니다. 이번에 ESG가 코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원에 대한 절약, 에너지에 대한 절약 이런 부분입니다. 밑에 여러분들은 샤워를 하실 때 물을 따뜻할 때까지 온도에 맡을 때까지 물을 틀어 놓으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샤워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끄십니다만 그러한 것들을 절약하겠다라고 해서 물의 80% 정도를 다시 순환을 시켜서 3번의 소독하고 정제를 통해서 그 물을 재생합니다. 물론 이제 깨끗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물을 80%까지 절약한다 그래서 최고 혁신상을 받았는데 이러한 에너지를 절약하거나 자원을 절약하거나 환경을 생각하거나 건강을 생각하는 이런 ESG 인간을 이롭게 하는 기술들의 혁신상 또는 최고 혁신상이 올해 상당히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에너지에 대한 절약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AI 또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보이스 음성으로 무엇인가를 컨트롤하는 거죠. 전구에 대한 컨트롤도 하고 제품에 대한 컨트롤도 하고 그것이 강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시대적으로 인공지능이나 보이스나 이런 것들이 내재화가 되면서 굳이 그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코웨이 대단히 훌륭한 기업이죠. 6년 연속 나왔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공기청정기나 물 또는 뭐 이런 것들 또는 사람의 신체에 맞게 매트리스를 조절해주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서 대단히 큰 공간을 차지하고서 나왔죠. 또 다른 제가 감동적으로 본 기업은 스마트코다입니다. 와이파이로 충전을 해주는 그런 기업인데요. 세계적인 기업이죠. 가정에 몇 개의 와이파이 허브를 두고서 거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이나 와치나 충전이 필요한 것들을 아무 때나 24시간 여러분들도 모르게 충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여기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햄트롬이라고 하는 회사는 기본적으로 이 전구에 대한 컨트롤 또는 전구에 대한 다양한 색깔 또는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주파수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저는 이 햄트롬에서 본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구를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을 봐요. 최근에 들어와서는 저기에 음성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햄트롬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에서는 음성으로 물을 흐리고 내리고 온도까지 제스처로다가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수도꼭지가 없는 그런 수도꼭지가 없는 저런 기기를 조만간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예,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요. 이게 있다고 그래서 계속 찾아는 다녔는데 세계 최고의 그 보안 카메라 기업이죠. 고화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열 감지 센서가 있기도 하고 2K 이상 하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에 연결돼서 이제 구독형으로도 하고 이 보안 카메라 쪽에서는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인데 그 유명한 타퍼라고 하는 서비스 제품 서비스입니다. 이것 또한 제가 아주 감동 깊게 본 이제는 로봇도 스마트홈의 하나의 소재가 됐습니다. 저 마이캣이라고 하는 경기 기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내재화되어 있고 주인을 구별하고요. 결국 거기에 딥러닝이라고 하는 기술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저 친구한테 만약에 툭툭 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비호감으로 상대해 줍니다. 대신에 배터리라도 하나 물려주면 호감으로 작용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그런 마이캣이라고 하는 그런 로봇인데 대단히 재미있게 본 제품이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자료고요. 제 자료는 아닙니다. 우리 IoT나 스마트홈의 대가이신 김학용 소장께서 이번에 CES에서 나온 스마트홈을 정리를 한 것인데
이 자료를 허가를 받아서 여기다 실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필요하시면 누구든지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커넥티비티의 확대, 그 다음에 AI와 결합된 스마트 홈들, 서비스의 다양화, 영역의 확장, 그리고 그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좌측은 제가 찍은 거고요. 오른쪽 미래 라이프 스타일을 둘 다가 같이 보여요. 좌측은 유튜브에서 나와 있는 영상도 똑같습니다. 오른쪽은 제가 직접 CES에서 찍은 거고요. 여기 있는 아바타가 있고, 그 다음에 햇빛 로봇이 있고, 무엇인가 주방에서 물건을 잡고 올려놓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이폰을 지나면서 주인의 이야기를 잘 따르고 거기에 뭐 스케줄도 얘기해주고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2020년서부터 콘셉트로 나왔었는데 올해 이렇게 제품으로 출시를 했는데 여기에 중요한 코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에서 얘기하는 건 커넥티비티입니다. 저 세 개가 자유롭게 데이터가 수합이 됩니다. A에서 모이던 것이 B에서 날아가고 B에서 있는 것이 C로 날아가고 C에 있던 것들이 만약에 아이봇이 저를 쫓아오게 되면 아이봇으로 다 연결을 하게 되고 너무도 심리스하고 자연스럽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커넥티비티에 대한 부분이 심리스하게 그 다음에 당신을 중심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의 모든 것들을 옆에서 다 어시스트 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거는 진정한 메타버스 기업으로 가려고 하는 삼성의 의지가 달려있고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야 될 거다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는 SK바는 아닌데요. 원래 CES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전시회죠. 그 다음에 눈에 보입니다. 회사의 기업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에는 너무 멀죠. 근데 이번에 정말 히트를 친 것이 바로 SK입니다. ESG를 얘기하는 것인데 제품에 대한 것보다는 이러한 그린에 대한 이야기, 클린에 대한 이야기, 청정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엄청난 스케일로다가 했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래고요. 이 안에 들어가서 몇 시간씩 있던 사람들이, 왜냐하면 힐링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의 코드가 ESG 코드가 틀림이 없이 맞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올해 CES를 통해 기술 간 융합을 통해서 서비스가 보다 세밀해지는 미술 기술의 방향성을 볼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혁신적인 제품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작년에 TV에서 고 김광석 님이 부르는 보고 싶다를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한 사실이 있었는데요. 바로 경기센터의 보육기업인 슈퍼톤의 인공지능 가창 음성 합성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음성 합성 솔루션 누보로 CES 2022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슈퍼톤의 최희두 이사님께서 사례 공유해 주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슈퍼톤에서 운영이사 맡고 있는 최희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슈퍼톤의 기술에 대한 설명과 CES에 대한 소회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기술은 아무래도 음성이다 보니까 장표에 음성과 영상 데모가 좀 많이 있는 관계로 말은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넘어가고요. 다음 페이지. 저희 기술을 이번에 CES에 소개를 했던 기술은 크게 두 가지 영역입니다. 물론 혁신상을 수상했던 아이템은 여기에서도 좀 세부적으로 들어간 특별한 기술이기는 한데요. 크게는 음성 분리 기술 그리고 음성 합성 기술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먼저 음성 분리 기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음성 분리 기술은 간단하게 잡음을 제거를 하거나 혹은 잔향이라고 하죠. 그 울리는 소리, 그런 리버브를 제거를 하는 기술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CES에서 실제 현장에서 방영을 했었던 홍보 영상을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Hey, I'm Sky. I'm a developer at Supertone, and today I'll be showing you what a day in my life looks like. 선풍기 소리랑 망치 소리가 들리는데 Hey, Claire, what's up? 기능을 켜게 되면은 Yeah. 목소리만 남고 나머지 잡음이 지워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Alright, sounds good. See you later then.
Yeah, see you then. Bye, Claire. 야외 이런 길거리에서도 굉장히 큰 잡음이 들리는데 Alright, so 기능을 I'm 켜게 in 되면은 Cafe right now. That's my 목소리만 roommate right 남습니다. now. He's going to Jeju Island this weekend. Pretty jealous about it. Weather's not really great today, but you know, we'll see. Hope it clears up. 네, 카페에서도 저희가 화상 통화를 하면 흔히 겪는 일이죠. 시끄러워서 화상 통화를 못 하는데도 이렇게 켜게 되면은 목소리만 남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깨끗한 화상 통화를 할 수 있는 기술로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기술은 뭐 저희가 유일하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경쟁사 대비 훨씬 고품질을 달성을 하고 있고 또한 굉장히 적은 레이턴시로 지금 보셨던 모든 것은 다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최저 8ms 수준의 레이턴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현존하는 ARM 계열 프로세서에서 싱글 코어로도 70% 수준이면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고요. API나 SDK나 라이브러리 혹은 스탠드얼론 소프트웨어 현재는 올해 중에 상용으로 서비스를 런칭하는 것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넘겨서 네. 예, 주로는 이렇게 화상통화 솔루션이나 혹은 별도의 크리에이터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 올해 중에 런칭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것을 음악에다가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음악에서 반주와 목소리를 갖다가 깨끗하게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 라이브 영상에서 반주를 지으면 이렇게 목소리만 남길 수가 있고요. 이제는 반대로 목소리를 지우고 반주만 남길 수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거를 현업 아티스트 분들에게 보여드렸더니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셨고, 조만간에 플러그인 소프트웨어로도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저희는 이거를 이제 반주만 남기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노래방 서비스에 적용을 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이거를 특히나 신경을 써서 개발했었던 이유는 이후에 등장할 이 음성 합성 기술에 훈련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였습니다. 시중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일반적인 음원에서도 저희는 사람의 목소리만을 캐치를 하여 이것을 훈련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는 수준이 됐었고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냈었던 것들이 지금 보시는 데모들입니다. 왼쪽 아래 아리아나 그란데로 목소리로 만든 컨텐츠를 잠시 들어보시면요. 네, 지금 들으시는 거는 아리아나 그란데의 음원 총 7곡에서 추출한 목소리를 훈련한 론리라는 노래고요. 한 번도 불어보신 적이 없던 노래입니다. 네, 멈춰주시고요. 다음에는 네, 지금 들으시는 노래는 오늘 1월 28일 티빙에서 방영을 할 얼라이브라는 프로그램에서 울랄라 세션의 고 이뮨택 씨의 목소리로 다시 만든 낡은 테이프라는 노래입니다. 소리를 좀 키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들으시는 노래는 이뮨택 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가사만 남겨놨었던 채로 완성하지 못했던 음원인데 저희 기술을 통해서 완전히 복원을 해서 당사자의 목소리로 구현을 했습니다. 멈춰주시고요. 다음은 가창 합성 이후에 저희가 아직 방송으로는 공개하지 않았고 이번에 아마 공개가 될 기술인데 음성 복제 기술입니다. 사람의 원래 목소리를 다른 유명한 사람의 목소리로 바꾸는 건데 아주 짧게만 들어보겠습니다. Hope springs eternal. Rita Hayworth and Shawshank 네, Redemption. 지금 들으신 거는 쇼생크 탈출 오디오북의 한 구절이고요. 무명 성우의 목소리입니다. 이거를 이제 실제로 쇼생크 탈출에 나왔었던 모건 프리먼 씨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Hope springs eternal. Rita Hayworth and Shawshank Redemption. 네, There is a guy like me in every 네, state. 제가 직접 해야 되는데 잘 안 돼가지고 좀 문제가 좀 있는. 네, 들으셨다시피 실제로 모건 프리먼이 발음을 하거나 녹음을 하지 않더라도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재생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어서 많은 데모들이 있으니까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목소리를 복제하거나 생성하는 것 외에도 전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목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들려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여성분과 남성분의 중간의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방식처럼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약 1000여 명의 목소리
목소리들을 조합을 하게 되면 사실상 무한대에 가까운 목소리를 새롭게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방송이 된다고 해서 틀지를 못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위아더 월드에 실제로 나오지 않으셨던 당시에 돌아가셨던 프레디 머큐리와 아델 씨가 각각의 파트를 부르고 아델과 프레디의 목소리를 합쳐서 아예 남자도 여자도 아닌 목소리로 만든 노래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시간 관계상 들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궁금하신 분은 따로 연락 주십시오.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저희는 지금 현존하는 TTS 기업들과 다르게 사람과 유사한 형태로 목소리를 자연스럽게 생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연기나 노래까지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현존하는 유일한 기술로서요. 최초로 TTS 계열 음성 합성 기술 중에서는 언캐니밸리를 극복했다고 저희는 자부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기가 사실 CES에서의 이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분일 것 같은데 저희는 저희의 기술을 어떤 서비스나 제품에 탑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불편한 골짜기를 넘어섬으로써 저희의 타겟을 예술 창작 영역으로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었던 것이 가능했었던 이유는 굉장히 적은 데이터로도 훈련을 했던 거고요. 지금 들으셨던 거의 모든 데모들은 다 노래를 한 곡에서 5곡 사이에 있는 노래로만 훈련을 한 결과값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히 새로운 목소리를 만드는 것이 큰 비즈니스의 어떤 핵심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이미 돌아가셨었던 김광석 씨랄지 혹은 터틀맨 같은 분들을 복원을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이것이 입증이 됐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돌아가신 분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저희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할 생각은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반대 의견도 많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국내의 경우에는 저희가 거의 웬만한 유가족 분들을 다 만나 뵀었던 것 같은데 사정상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이제 해외로 나가서 여기 계시는 마이클 잭슨을 복원하는 게 저희의 개인적인 소망이기는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저희가 이제 포커스를 하고 있는 것은 이 영역입니다. 아마도 메타버스니 디지털 아티스트니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작년에 지금 현재 뒤에 보이는 이 아티스트는 릴 미켈라로 이쪽 영역에서는 거의 어머니 같은 존재죠. 국내에서도 이미 성공 사례가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서 저희 회사를 찾아오셨던 기업만 해도 벌써 10군데가 넘습니다. 대다수의 기업들은 그럴싸한 실사에 가까운 그래픽까지는 완성을 했으나 뒤에서 목소리, 노래를 부르건 연기를 하는 건 결국 성우가 했어야 될 몫이었는데 그것마저도 리스크라고 판단을 하셨고 저희 기술을 통해서 완전히 분리시키고자 하는 니즈가 충분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몇몇 기업들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 중에 그리고 내년 중에 런칭이 실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실제로는 이런 플러그인의 형태로 전문가분들이 직접 사용하실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올해 중에 런칭을 할 예정이고 지금까지 만든 거는 이것까지는 없고 저희가 연구 레벨에서 만들어냈었던 결과물들입니다. 이것도 역시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여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었던 보이스 클로닝 기술의 예시 중에 하나로 어설픈 영어 더빙으로 되어 있었던 오징어 게임의 한 장면을 진짜 이정재 씨의 목소리로 바꿔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눈 감고 들으면은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이정재 씨, 일본어를 유창하게 하는 이정재 씨를 만들어버릴 수가 있는데 저희 현장 CES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물론 이거를 보여드리진 못했어요. 그래서 뒤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으나 지금 현재 몇몇 영화사들과 영화 및 드라마 글로벌라이즈를 하는 프로젝트에 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에 CES에서 출품해서 혁신상을 받게 됐던 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음성 변환 기술을 실시간 버전으로 만든 겁니다. 즉 제 목소리에다 일종의 필터를 하나 걸면은 제 목소리가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바뀌는 건데요. 실제로 저희가 출품했을 당시에 만들었던 영상이고요. 한번 보시고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해도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면요. 소리를 좀 많이 키워주시면 좋겠어요. Nuvo is a new software that converts one's voice into any desired voice in real time. Nuvo is built with two state-of-the-art algorithms based on deep neural networks. The first one is our neural analysis and synthesis algorithm called Nancy that breaks down one's voice into 4 elements of speech. The second is a real-time audio processing algorithm also based on a deep neural network that is light and fast. Using this program, You can become Iron Man. Bart Simpson, or even someone entirely new.
With the ability to choose your own 지금 voice, 느끼셨나요? 목소리가 변환된 거를? dubbed content with the original actor's voice. 개그맨 이은지 씨입니다. 한국에 있는 조계사예요. 리사 심슨 목소리로 바꾼 거고요. 한국에 있는 조계사예요. Audiobooks using a celebrity voice of your choice. And looked at it, and then hurried on. Alice started to her feet. Live 네, streaming.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실시간으로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활용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꿈 중에 하나는 미키마우스 탈을 쓰고 있는 디즈니랜드에 가보게 되면 거기는 설정상 캐릭터들이 다 벙어리거든요. 왜냐면은 이거를 쓰고 계신 분들이 진짜 미키마우스의 목소리를 전부 다 똑같이 흉내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동심을 파괴하지 않기 위해서 벙어리라는 설정을 넣었다고 해요. 하지만 저희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은 인형탈을 그 누가 쓰더라도 상관없이 전부 다 미키마우스 목소리로 만들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대화도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 누보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시연을 했었던 영상인데요. 요걸 끝으로 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Hi, I'm Claire, and I'm an intern at Supertone. Here's me recording some fake commercials. Introducing the all-new 여자분의 목소리가 남자로 바뀐 겁니다. 100% 이게 원래 Bobby. 목소리고요. Humongous, juicy lingus. flames. Get yours now at your local Supertone Grill. 조작이 아니고 실제로 바꿔서 만든 겁니다. For beauty, for serendipity. This is for the new generation, the cool generation. This is For you, the all-electric CVC1 by Supertone Motors. 음색만 바꿔주는 것이고 어떤 말투나 이런 거는 실제 목소리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Super Spinner. Spin forever and ever. 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다음 페이지. 현장에서 어땠을지가 좀 궁금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다행히 저희 부스를 촬영해주는 어떤 유튜버 분의 영상을 잠깐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좀 안타까운 일이 좀 있었습니다. 가슴팍에 부착한 이 카메라로 촬영한 건데요. 현장 시연을 진행했었습니다. Hi, this is Todd Kopfer from Geek News Central, the Geek News Central podcast at geeknewscentral.com. 이게 이분의 원래 목소리고요. Let's first hear your voice. Hi, this is Todd Kopfer from 네, 소리가 좀 작게 녹음됐는데 Familiar because it's your voice. So you can convert it to a middle-aged African American, maybe. Hi, this is Todd Kopfer from Geek News Central podcast. 계속 이런 웃음이 5일 내내 지속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자아이의 목소리로 바꾼 거고요. If you want to be a monster, 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저희가 저희 기술을 직접 시연해 볼 수 있도록 했었을 때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엄청 신기해하셨어요.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신기해하시기만 했어요. 그게 저희의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점이라고 볼 수 있고 CES에 나간 거 된 것 자체는 굉장히 영광되고 좋은 경험이었던 건 사실이었지만 저희가 타겟으로 하고 있었던 기업들이 테크 기업이라기보다는 컨텐츠 제작자들이었었을 텐데 그분들이 많이 오시는 자리는 아니었었던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덕분에 저희가 USC 쪽과 또 아마존 그리고 파라마운트 픽처 같은 회사들을 그래도 그 와중에도 만날 수가 있어서 덕분에 몇 가지 성과를 거두기는 했습니다. 다만 좀 보시다시피 많은 거를 준비를 해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생각보다는 좀 모자랐던 건 사실이었었고요. 저희가 워낙 작은 회사다 보니까 좀 힘이 들었었던 건 사실인데 다음부터는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나은 결과를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이드 이사님 발표 감사합니다. 이어서 장시간 고정된 자세로 모니터를 사용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거북목 증후군을 해결하는 도트 스탠드 V1으로 CES 2022에서 무려 3개 부문에서 수상한 도트1 홍보람 대표님께서 나오셔서 사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도트1 대표 홍보라입니다. 우선 저희 도트 스탠드에 대한 간단한 소개랑 CES에서의 현황 같은 것들 공유드리겠습니다. 모니터 많이들 쓰시죠? 여기서 모니터 쓰시는 분들이 특히 이제 거북목으로 많이 고통을 받고 계신데요.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거북목이 왜 생기는지를 잘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모니터에 집중을 하면 결국 한 자세로 고정이 되게 되고, 이 자세를 계속 매일매일 반복하다 보니까 이렇게 체형도 바뀌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치료하고 뭐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원인에서 자세가 한 자세로 너무 오랫동안 고정되지 않게 해주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사용법은 간단한데요. 기존에 쓰시는 모니터의 뒤편에는 이제 국제 표준에 따른 구멍이 뚫려 있고, 여기와 이제 호환될 수 있는 모니터 거치대 형태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헬스케어 로봇인데요. 제품 정면에 있는 센서가 사용자의 이제 자세를 실시간으로 파악을 해서 너무 한 자세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다,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면 모니터를 사선 방향으로 들어 올려서 이를 보고 있던 사용자가 자신도 모르게 바른 자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장치입니다. 네, 가장 근본적인 고정된 자세를 변화시킴으로써 이제 저희 거북목을 예방할 수 있게 되고요. 기존에 저희가 거북목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하시지만, 사실은 가장 좋은 건 운동이고, 이런 것들을 꾸준히 지속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만성 질환이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제 모니터를 많이 쓰시는 뭐 이제 사무직 분들,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최적의 솔루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모니터를 많이 쓰신다면 더 이상 애쓰고 참지 마시고 도트 스탠드로 거북목을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도트 스탠드에 대한 소개였고요. 저희가 이번 CES 2022에 혁신상에서 총 3개 부문에서 수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에는 저희가 사실은 2019년 1월부터 이 CES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혁신상은 지원하지 않고요. 직접 전시를 하러 가서 관람객들의 많은 피드백들을 얻을 수 있었고, 그 다음 해에는 직접 제품을 전시한 것은 아니고 사업을 시작해서 이제 저희 CMO 이사를 직접 참관시켰습니다. 그 다음 해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전시로 진행이 됐었고, 혁신상도 지원을 했었는데 그때는 좋은 결과가 없었습니다. 사실상 이 4년 동안 컨셉은 똑같았어요. 앞에 설명드린 컨셉은 똑같았고, 제품도 거의 20년부터는 똑같은 제품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3개를 받게 된, 뭐 많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지만 3개를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계속해서 이 혁신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 제일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3개를 지원한 것도 제발 1개만 되라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거였는데, 그게 운이 좋게도 이번 연도에 헬스케어랑 로봇이 관심을 많이 끌면서 동시에 다 수상을 할 수 있었던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게, 앞에서도 정경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 글로벌 스타 벤처 플랫폼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전까지 준비했었던 거는 저희 나름의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좀 더 선배들의 얘기를 듣고 조언을 받아서 제출했을 때 성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심사위원 분들도 예를 들어서 로보틱스 부분을 심사하시는 분들이다 하더라도 모든 로봇에 대해서 정통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할 수 있고 단박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도트 스탠드를 작년 2분기쯤에 출시를 했는데요. 국내 출시를 했는데 사실 매출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판매 채널이라든지 해외 채널 이런 데다가 이제 넓히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이번에 CES 갔다 오고 좀 극적으로 많이 반전이 된 것 같아요. 이번에 롯데타워나 경기창조 쪽에서 전시를 하게 되고, 또 국회도 가보게 되고요. 또 이번에 전시 기간 동안 HP, 아마존, MBC 뭐 이런 큰 기업들과도 연관성이 생겼고, 저희가 또 대기업과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서 하드웨어 그 스타트업 입장에서 CES는 참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좀 이따가 네, 시간에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에게도 꼭 정말 필요한 모니터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도트일의 솔루션이 갑자기 세상에 뚝 하고 나온 게 아니라 사람들의 불편에 집중하다가 개발을 하게 되고 그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저 같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외에도 올해 CES 2022에 혁신상을 받은 경기센터의 12개의 기업분들이 더 계신데 오늘 전부 모시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네, 수상하신 기업 모두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앞서서 말씀 주셨던 패널분들을 한 자리에 다시 모셔놓고 다른 얘기들을 조금 더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부터는 최재훈 교수님과 최희두 이사님, 그리고 홍보람 대표님, 우리 경기센터의 김경진 전임님 같이 나와서 CES 후기도 들어보고 사전에 접수해주신 질문이라든지 좀 더 딥하게 얘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기업에 대한 이상은 여러분들도 다 체감하시는 거고요. 이게 그 양적으로뿐만이 아니라 질적으로 우리가 보통 그냥 자부심이 있어서 우리나라 대단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수치로 그런 것들이 다 보이죠.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 1300개가 나왔으면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534개가 나왔다든지 아니면 혁신상도 74개나 나왔다든지 세계 최고의 어떤 양과 질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기업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거죠. 그만큼 저희 한국 스타트업의 기술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들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네요. 예, 당연합니다. 네, 일정상 라스베가스에 직접 참가는 못하셨지만 팀원들을 제가 알기로는 전시 부스 현장에 참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현장의 분위기라든지 또는 거기에 관련해서 혹시 에피소드가 있으면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트일의 홍보람 대표님부터 혹시 네, 올해는 저희가 참가를 못하고 저희 CMO를 전시를 참가를 하게 했는데요. 확실히 이제 그쪽 상황 코로나로 인해서 그 전에 가봤을 때에 비해서는 참가 기업이라든지 관람객 수가 좀 많이 줄었다라고 피드백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긍정적인 피드백이라든지 부정적 피드백을 많이 주셨고, 특히 이제 저희 그 친구 같이 출장을 갔던 그 친구가 굉장히 의욕적으로 해볼 수 있겠다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나름대로 그 도트일에서는 성과가 있었던. 네. 저는 아까 그 소개하신 거 보고서는 제가 좀 너무 필요하다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항상 이렇게 모니터 볼 때 거북목이어서. 네. 혹시 최희두 이사님도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기대 이상으로 좀 참관객이 너무 적었었던 게 문제였던 것 같고, 제가 예전에 갔을 때 대비해서도 체감적으로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숫자였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가운데서라도 옥석을 가려서 저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을 많이 만나뵐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살짝 아쉬움이 있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재밌었던 거는 저희의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실 수 있는 기업들은 생각보다 많이 만나지는 못했는데, 반대로 저희 회사 기술에 이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말씀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눈이 뜨이는 계기도 됐었던 것 같아요. 국내에서 머무를 게 아니라 저희 기술이 세계로도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자신감도 얻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좀 더 보강을 해서 글로벌로 마켓을 좀 더 확장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들었었던 계기가 됐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 가운데서도 참 열심히 하신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 많이 뿌듯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교수님 앞에서 그 여러 그 스타트업 그 제품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거라든지 아니면 이 외에 또 혹시 인상 깊었던 제품이 있으셨을까요? 예. 금방 이렇게 돛들을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우리나라 제품인지 모르고 처음에 그 제품을 딱 보고 설명을 듣지 않고 이게 뭐지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이거 나에게도 필요한 제품이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었고요. 그리고 이 우리나라 기업관에 들어가지 않은 기업들도 꽤 됐었는데 어떤 기업은 또 이런 기업도 있었습니다. 그 영양제를 이렇게 하루에 아침에 네. 제조를 해가지고 맞춤형으로 제조를 해주는 알고케어라고 하는 기업이었는데요. 또 좀 특이한 게 또 CEO가 김현장에 계시던 아주 잘 나가던 변호사셨는데 하루아침에 창업을 하시니까 대단히 어렵잖아요. 근데 2년 되셨다고 하는데 너무 재밌게 이렇게 보시고 또 하나는 저도 놀랐는데 이게 개의 코를 보고서 아마 언론에도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개의 코가 이게 유니크한 거를 저는 몰랐었어요. 근데 그 개의 코를 인식을 해서 비교를 해가지고 이 개가 어떤 개다, 그 아주 유니크한 그 신분을 나타내주는 이게 펜나우라고 하는 그런 기업이었는데 그 기업도 또 우리나라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고 혁신상을 받았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보다 보면 우리나라 이거 참 좋은 제품이네 이랬는데 보니까 결국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상당 부분이라 제가 보기에는 한 3개 중에 하나 정도는 우리나라 기업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예. 네. 되게 신기한 제가 또 생각하지 못한 신기한 기술들이 많은 기업들이 있는 것 같은데 홍보람 대표님은 2021년에 온라인 전시만 아마 2021년에는 아마 다 온라인 전시만 전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온라인 전시만 하고 그다음에 올해는 2022년 오프라인으로 전시 참가를 하셨잖아요. 혹시 그 두 개의 차이점이라든지 그거 관련해 가지고 혹시 성과가 어떻다? 혹시 비교를 좀 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하드웨어 제품이다 보니까 실제 만져도 보시고 또 크기가 어떤지 직접 보셔야 되는, 그래야 좀 더 확실하게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전시 성과 면에서도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 또 이번에는 혁신상을 또 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끄는데 성공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비교하자면 그 전에는 사업을 성장시킬 만큼의 어떤 성과가 없었다고 보고 있고요. 어느 정도 그냥 한 군데 업체가 관심을 크게 보여서 이제 계약을 하는 그 정도. 지금 올해는 그런 좀 큰 변수가 굉장히 많이 생겨서 스케일업의 기회가 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행사를 참여하실 수 있다면 꼭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고,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그리고 혁신상 지원도 최대 3개까지 지원 가능하니까 다 지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돌발 질문인데 만약에 내년에도 오프라인으로 하면은 오프라인 또 참가하시겠다? 물론이고. 네네. 사실은 조금 된다면, 여력이 된다면 사실 부스를 좀 더 화려하게 꾸며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쇼니까요. 그쵸. CES 쇼고, 결국 관람객들은 가장 화려한 것에 눈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해서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맞습니다. 네. 최 디자인이 궁금한 게 이번에 CES 참가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아마 소프트웨어 기술이어서 더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까 그 영상을 봤을 때는 이제 가끔 이제 신기하시는 어쨌든 외국인들도 많이 계셨고, 아까 제가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와, 이거 유튜버한테 정말 너무 필요한 기술이다 하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기업들한테는 CES라는 것 자체가 조금 하드웨어 기업보다는 좀 어려운, 전시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없지 않나.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프트웨어 회사가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라 하면 물리적으로 잡히는 게 없고 만져볼 게 굳이 없기 때문에 꼭 물리적인 전시 공간이 딱히 더 득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 이번에 부족함을 많이 느꼈었던 거는 그 소프트웨어를 제3자가 전시 공간이 아닌 다른 곳에라도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었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실제로 만들어서 팔았을 수 있는 프라이싱 정책이랄지 프로덕트가 다 라인업이 갖춰졌으면은 훨씬 더
상업적인 기회를 많이 발굴할 수 있었을 텐데 저희는 아직 컨셉추얼한 레벨이어서 상용 프로덕트가 아직 안 나온 상태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일 많이 들은 질문은 우와 신기하다 그래서 얼마예요거든요. 근데 이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속 시원히 답변을 하지 못한 저희의 그 준비 부족이 많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소프트웨어 기업이 라서라기보다는 저희가 좀 준비가 좀 부족했던 것 같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는 그래서 체험형 부스를 추구를 했었었는데 이 부스가 생각보다 너무 작아가지고 많은 분들을 수용하기도 좀 어려웠고 그렇다고 또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전 사실 궁금한 저희는 그 장비를 설치하는 것도 다 들고 가느라고 너무 힘들었는데 저희보다 부피가 훨씬 크실 것 같은 다 들고 가셨던 거였죠. 아, 그러셨군요. 네. 저희는 더 들고 갈 생각하니까 막 마음이 무거워져가지고 다 조그맣게 했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컸던 게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쨌든 그 산업 분야별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교수님 이 스포톤 같은 그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이런 CES 전시에 어떻게 좀 접근을 하면은 좀 더 좋을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CES는 원래 과거에서부터 이렇게 텐저블한 그 전시였잖아요. 가전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전시하기에 대단히 어려운 면이 있죠. 근데 이게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간에 기본적인 뭐냐면 트러스트입니다. 기본적으로 신뢰에 대한 부분이 확보가 되면 그것이 소프트웨어냐 하드웨어냐에 대한 부분은 중요하지 않고요. 그게 알고리즘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지금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험에 있어서 정확하게 그러한 리스폰스를 받게 되면 사실은 이게 소프트웨어냐 하드웨어냐에 대한 부분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하드웨어형 중심에서부터 지금은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좋은 기회일 수도 있죠. 네. 오히려 이런 트렌드라던가 오히려 기회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두 기업한테 한번 공통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CES 관련해서 경기 청주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뭐 도움이라든지 지원을 받은 게 있으실 텐데 어떤 도움을 받으셨는지 네, 그런 거를 좀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까 발표 자료에 좀 포함을 시켰었던 것 같은데요. 네네. 그 선배 기업과의 노하우 공유가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됐고, 준비하시는 기업 분들께서 꼭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일단은 도움이 없었으면은 이런 자리가 혹은 이런 상이 있는 줄도 몰랐었죠. 저희가 이런 게 있으면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프로그램을 처음 소개받자마자부터 하게 됐고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출시가 아니라 이제 지원을 할 수 있었던 거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막막한 상태에서 이렇게 가이드를 주신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어쨌든 테크 기업들한테는 확실히 CES는 기회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건가요? 네.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네. 준비가 됐을 때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는 사실 CES에서 저희 기술을 효과적으로 보이고 사업화시키기에는 좀 준비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그게 뭐 저희가 CES 나가기 전까지 뭐 했던 게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아직 기업의 스테이지가 거기까지 가지 못했었던 게 아닌가 너무 좀 이른 시간에 갔던 게 아닌가라는 약간 아쉬움이 있었었고요. 실제로 저희가 회사가 이제 20명밖에 안 되는데 3명 정도의 사람이 3개월 동안 아무 일도 못하고 CES 준비만 했었거든요. 그렇게 됐으면은 실질적으로 사업의 성과도 굉장히 크게 기대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기대에 못 미쳤던 게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즉 CES에서 하고자 하는 게 달성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명확하게 하고 내가 그거에 준비가 되는지 확인을 하고 또 실제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가서도 그냥 전시하고 있다 보면 언젠가는 알아서들 오겠지가 아니라 미리 다 연락 돌려가지고 핵심 관계자들은 미리 어레인지 다 해놓고 굉장히 시간이 짧더라고요. 좀 하던 거 그냥 앵무새처럼 하는 말만 계속 하는 거 넘어가는 건 정말 아무런 효과가 없었고요. 실제로 의미 있는 몇몇의 바이어들이나 그 파트너사들을 만나기 위해서 사전에 사후에 해야 되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이제 예, 이와 관련해서 네, 홍보람 대표님이 네. 또 네, 네. 듣다 보니까 네. 그 맞는 것 같아요. 말씀해 네. 주신 것처럼 준비를 충분히 해야 되는 자리이는 건 확실히 맞는 것 같고, 네. 근데 저는 이제 좀 하드웨어 입장에서는 네. 가서 부딪혀 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음흠. 가서 진짜 소비자들이 원하는, 바이어들이 원하는 정말 핵심 기능이 무엇인가를 좀 더 빨리 캐치업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사전 영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대기업들 실제 저희 거를 검토해 줄 수 있는 담당자들을 미리 다 찾아서 영업을 했는데 실제로 만나면 한 군데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치를 이제 어떤 영업적 성과라던가 네. 이런 쪽보다는 정말로 이거를 글로벌하게 마케팅한다 이쪽으로 좀 더 포커싱해서 준비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두 분의 말씀 이제 결론적으로 시장을 검증하는 것과 그 다음에 어쨌든 준비된 상태에서 미리 내가 어떤 기업들과 만날지 미리 미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일정이 조율이 돼서 거기에 참관을 하게 된다면은 그거는 또 유익이 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인 거죠. 네, 감사합니다. 준비하시는 기업들한테 참 도움이 되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수님, 그 ICT 산업계와 또 학계의 보이스 리더신데 이렇게 저희 슈퍼톤과 또 도트힐 같은 스타트업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또 당부의 말씀을 좀 해주시면은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게 그 MWC를 10년 차를 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면 CS와 MWC는 약간 이렇게 구별이 갑니다. 예, 그러니까 MWC는 이제 B2B 영역에 기업 간 거래를 위해서 기업들이 지금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만나서 서로 협의하고 네. 결과를 내는. 그래서 사전에 그러한 사전 미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후에 그거에 대한 처리 결과를 무엇인가 성과를 내는 거고요. 이 CS는 이 커스터머 영역이죠. 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쇼를 위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성격이 좀 다르긴 한데, 저는 이제 그 해외의 스타트업 중에 그 프랑스의 스타트업들이 너무너무 적극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전시에 나가서 약간 좀 샤이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 친구들은 물론 자기네들이 예약돼 있는 분들과도 미팅을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거의 무슨 호떡 장수 호객하듯이 그런 적극성이 저는 굉장히 부러웠고요. 올해는 제가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런 장면을 많이 보긴 했지만 좀 더 그래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우리나라 스타트업들한테 정말 이번에 너무 감동을 받았던 건 뭐냐면 이런 코로나 상황에도 정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어떤 위협이 가해질지도 모르고 발을 내딛는 거를 보면 너무 자랑스럽고 대단하죠. 그런데 아직도 그렇지 못한 기업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미국의 어떤 철학자가 이 부를 잃은 사람과 지식을 잃은 사람 아니면 사회적 신분을 잃은 사람 아니면 기업에서 무엇인가 달성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이렇게 10년 동안 연구를 했더니 단 하나랍니다.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CES에 대한 벽도 오래 보셨겠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큰 성과를 난 건 뭐냐면 그만큼 시도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겁내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갖춰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의 CES 번외편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이제 종료를 하겠는데요. 대한민국의 스타트업의 기술력과 또 이분들이 제품 기술 향상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이 시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